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텔레칩스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 연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배터리데이에서 자율주행차를 언급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텔레칩스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17,500원 주주입니다. 계속 잡고 가도 되는 종목 맞나요? 호재가 뭐죠? 와, 지수 빠지는데도 잘 버티네. 역시 자율주행차 대장주답구나. 3만 원 갈 종목이다. 2% 수익 내려다가 오늘 고점에 몰려버렸네. 일단 2만 원 갈 때까지는 버텨보련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평단 17,500원 주주다. 계속 잡고 가도 되는 종목 맞나요? 호재가 뭐죠?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게 있나요, 전문가님? 네, 텔레칩스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 부품을 뭐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품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를 엮여서 급등하고 있고 시장에는 언제나 항상 순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게 자동차주잖아요. 완성차 업체에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그게 완성차 판매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테마주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같은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그 다음으로 자동차에서 옮겨갈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자율주행차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그 국내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가 허용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시가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으로 국내 도로를 돌아다니게 되면 관련주가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강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텔레칩스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강한 테마를 형성할 그 때가 왔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 수익 내려다가 오늘 고점에 물려버렸네. 일단 2만 원 갈 때까지는 버텨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2만 원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게 보시면은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목표가를 정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꺾일 때를 이제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흐름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재반등. 이게 급등하는 패턴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정을 보여주면서 매물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2만 원까지는 저도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까뮤 ENC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회 이사가 안철수 지지그룹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범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 안철수가 선두를 달리면서 어제부터 안철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까뮤 ENC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뮤 ENC에 대한 의견입니다. 3월 780원대 조금 담아놨는데 이렇게 잘 가네. 지금 정치 테마주는 피하고 싶으니까 잠깐 나갔다가 옵니다. 1,900원에 신규 입성했습니다. 오늘은 밥 못 먹겠네요. 울고 싶습니다. 유유. 이건 정치 테마랑 엮이기도 했지만 재무 상태 대비 저평가네. 시총 1,500억까지 홀딩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첫 번째 게시글에 나왔어요. 좀 피하고 싶으시대요, 이분은. 전문가님도 어떻게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정치 테마주는 사실 투자로서 접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투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예. 정치 테마주는 이제 세 가지로 엮입니다. 그래서 혈연, 그다음에 지연, 그다음에 학연. 그러니까 혈연이 이제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연, 지연 순으로 이제 그 강도가 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까뮤 ENC는 그 사회이사가 안철수 대표와 뭐 친분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엮였어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정치 테마주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지지율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각되는 것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도 앞으로 야당 관련주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린 건 뭐 무조건 정치 테마주니까 스탑이다. 그건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담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고점을 기록했던 가격, 올해 최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딱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추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어차피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발생한 것, 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매도를 하시고 다음 주에 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던지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정치 테마랑 엮이기도 했지만 재무 상태 대비 저평가다라고 하셨고 시총 1,500억이면 지금에서부터 2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PER이 뭐 5배, 4배 이 정도고 네. 실적은 계속 나오는 종목이라서 저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평가되는 종목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기대감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앞으로도 고만고만하게 나오겠지만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저평가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이 정치 테마주 색깔이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뭐 재평가한다라는 쪽으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처럼 급등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치 테마색이 너무 짙게 좀 배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S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도 연일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B 인베스트먼트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슴 보유자는 이런 종목 손대는 거 아니다. 무소해불처럼 우직하게 갈 사람만 들어와라. 7,990원에 매도하고 잠시 매도하고 올게요. 7,440원 되면 다시 돌아온다. 나는 8,000원 주주다. 역시 손절만이 답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시네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슴 보유자는 이런 종목 손대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요,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요즘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게 지금 뭐 과거 빅히트한테 투자했다라는 게 이슈다 이렇게 기사로는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투기 자금이 일단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별로 이유 없이 급등을 하면 어떻게든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빅히트에 투자했던 전력이 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쓴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투기 자금이 더 몰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악순환이죠. 이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이제 손실이 크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도 우리 이제 빅히트 뭐 투자 끝났으니까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모멘텀은 없어요. 그냥 투기 자금이 몰렸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봉을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차트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기로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기에는 사실 너무 도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고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최소한 비중을 좀 줄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보도록 할게요. 2위는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최근 비보존 헬스케어로의 사명 변경과 제약 전문가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총안을 공시하면서 제약 진출 사업을 예고했고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루미 마이크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루미 마이크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 마이크로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거래량 1위, 거래대금 3위, 다시 2,800원 넘기면 상한가 또는 근처까지 간다. 이 종목 패턴 파악 완료, 항상 출발은 좋다. 하지만 종가는 파란불이지. 큰 액수로 들어온 분이라면 방어적으로 대응하세요. 일단 원금 지키기가 먼저 아닌가요? 도망치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엇갈리는 글들이 있는데 전문가님은 일단 고를 드셨으니까 좋게 보시는 건가요? 기술적인 흐름이 이제 나쁘지 않고요. 또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가 붙은 종목군들은 쉽게 죽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딱 봐야 될 두 섹터가 IT와 제약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를 건드렸을 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약주, IT주, 포트에 이제 반드시 편입해서 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요. 루미마이크로는 이제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를 통해서 뭐 이니스트 바이오제약을 인수한다. 요 이슈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또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의견을 드렸지만 직전 고점에서 일단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딱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한 3,000원대까지 충분히 열어둔다라는 관점인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면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보유는 하시되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하는지 요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확인을 하셨고요. 곧바로 오늘의 1위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흐름 무엇? 6만 원 이상 못 가면 이제부터 오구전자라고 부를 거다.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대박 났는데도 매도 잔치라니 역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우세한 건가? 조만간 다시 5만 5천 원으로 내릴 것 같구나. 지금 너무 올랐다. 완전 꼭대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늘상 실적을 발표하면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증권사 컨센이 이제 10조 원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만 나왔으면 아마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12조를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3분기 이렇게 좋은데 4분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 소멸.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견을 드렸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투자, 비메모리 투자, 그리고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확고한 위치, 무엇보다도 디램 현물 가격이 분명히 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뭐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건 뭐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은 계속 탄탄대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고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62,800원 제가 볼 땐 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6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실적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 조금 내년 초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심 종목은 그 MC넥스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무거운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치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플래그십 스마트폰 계속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뭐 멀티카메라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도 모듈 업체에는 호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텔레칩스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차 테마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자동차주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카메라에 대한 공급 비중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자동차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고요.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볼게요. 그래서 현재가가 이제 37,500원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45,0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 정도까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때인데 뭐 웬만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MC넥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카메라 관련주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고 또 자율주행차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카메라 수요가 계속해서 늘 것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목표가는 내년 초까지 봤을 때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MC넥스 관심주를 한번 편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